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기초 적천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 예시를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예시를 응용해 가지고 그 원리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실력이 엄청나게 늘 것입니다. 확실해요. 자, 오늘은 임수 마지막 날이죠. 임수가 임계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 임수는 비견이고 개수는 겁자가 되겠네요. 비견 겁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교재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가 되게 됩니다. 임수가 임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자, 비견이죠. 상비라고 그러잖아요. 상비다. 나랑 같다. 비견인데 이게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나란히 한다. 그런 게 형제. 유식한 말로 상비라고 한다. 어깨를 같이 한다. 임수가 월에 있게 되면 나한테 비견이 되는데, 월에 있는 임수는 장남이고요. 자기가 일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차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임수가 월에 있으니까 내 형이다, 내 누나다 이렇게 되고요. 임수가 이렇게 시에 가 있으면, 시간에 가 있으면은 내 동생이다 이렇게 읽어내시라는 겁니다. 자, 가끔 손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이 아이 밑으로 남동생인지 여동생인지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을 낳았으면은 남동생인지 여동생인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근데 애를 낳지 않으니까 하나만 낳아도 아주 고마운 일이죠. 시주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시주에 비견급자가 없잖아요. 뭐라고 해야 한다? 얘 밑으로 동생이 없겠네요 하면 됩니다. 임수가 이렇게, 임수가 신약이면, 신약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신강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약이다, 그죠? 이렇게 신강이다 따지는데 기가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신약은, 신강은 기가 세다는 거죠. 이 임수가 신약이면 뭐예요? 이게 세류 합천이다. 여러 가지 이 물줄기가 서로 만나서 큰 냇물을 이룸으로써 이 친구가 신약일 때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작은 물도 이 친구한테는 힘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걸 세류 합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임수일간이 여기 뭐예요? 정화가 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처죠. 이 사람이 정제니까 본처 아니에요. 근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나랑 얘랑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정이 마누라잖아요. 이 사람 정이 마누라인데, 그러면 이 월지에 있는 임수가 얘를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사주 구조가 이렇게 짜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화 내 천대 정제인데 월지에 있는 임수가 이 마누라를 데리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주 구조가 되면은 이 사람 어때요? 마누라 뺏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이 남자가요 의처증이 생겨요. 이 남자가, 이 마누라가 바람 피지 않나, 혹시 나와 같은 놈 만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의처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마누라를 친구인 임수한테 소개시켜주면 어때요? 둘이 눈 맞아서 도망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임수는 또 물이잖아요. 이렇게 임수 물이다, 그죠? 이 물이니까 그것도 언제? 비 오는 날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구조가 이렇게 짜이면, 이렇게 놓였다면 절대로 친구를 누구한테? 친구한테 마누라를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그럼 언제? 불상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불상사, 내 마누라 잘났다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 요놈이 호시탐탐 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 마누라를 자랑한 다음에 혹시 만나진 않나, 그죠? 이런 의처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임명 이렇게 병화잖아요. 이건 편제잖아요. 아까는 정제했지만, 그러면 임병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제마저 어때요? 임병충 한다는 얘기인다, 쫓아낸다는 얘기가 되는데, 고서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임병충은 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이거는 바다와 해하고 만난 거니까. 저 하늘에 있는 태양과 바다가 어떻게 충을 해요. 하지만 임병충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친구 하나를 잘 못 만나면
마누라도 돈도 모두 어떻게 된다? 날아가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없어지게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친구랑 편재, 투기라면 어때요? 패가망신하게 되는 겁니다. 임수 병화 떴을 때 편재를 임병충을 한다. 내 돈이죠. 그죠? 내 여자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친구랑 투기하면, 그죠? 망하게 된다. 마누라 날아가고 돈 날아가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하나 더. 자, 임수가 정화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 정제 만나서 임수가 정림합으로 부부 인연을 맺어서 사이좋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임년이 들어오죠. 임년이라는 세운이 들어오잖아. 이렇게 이 임수 입장에서 뭐가 생겨요? 의처증이 생긴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1년짜리인데 월은 임월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아주 작게, 그죠? 그런 의처증이 잠깐 생겼다 없어진다 이렇게 해주면 1년은 길다. 그죠? 아시겠죠? 그런 걸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읽어내야 된다. 임계수잖아요. 이건 비견이고 이건 겁재잖아. 남자나 여자나 비겁년이 들어오면, 비견이나 겁재년이 들어오면 어떻다는 거예요? 남자는 의처증이 생기고 여자는 의부증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화일주 여자가 임년이 왔으니까 만약에 이모년이 왔다고 가정해보죠. 정화일간인데 이모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정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정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분명히 연애한 운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정관 합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유부남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까요? 이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 있어요? 왜 제가 이 사람을 유부남이라고 할까? 이 사람은 유부남의 남자를 만나서 연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장간에 들어있다고요. 볼까요? 이 사람 병기정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자, 여자지요. 여기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관이잖아요. 관. 정관 들어있죠. 그럼 이 사람 입장은 여자가 두 명이나 숨어져 있죠. 숨어져 있잖아요. 여자. 그 다음에 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있고 자기 처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정화일주 여자가 이모년이 왔어. 그래서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깊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게 지장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임수가 계수를 만날 때 겁재가 되는 거죠. 자, 이 호수에 비가 내리고 있는 형국이죠. 호수와 바다에 계수라는 진눈깨비 비가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임은 양수고, 그죠? 이 계수는 뭐예요? 음이니까 음양이 섞여서 이게 더러운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가 만나면 보통 여러분 사주 볼 때 임수일간이 있다. 근데 옆에 계수가 있어. 한강에 비가 내리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한강에 비가 내리면 물이 탁해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얼굴이 검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여기에요. 이렇게 정화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정화가 마누라죠. 자기 처잖아요. 그러면 계수는 뭡니까? 계수는 자기 누나잖아요. 자기 누이죠. 근데 정계충을 하죠. 정계충 하잖아요. 정화는 계수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임수를 만나면 정림합이지만, 그래서 정계충을 하니까 자기 마누라와, 그죠? 자기 여동생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 천간은 드러나는 거니까 한 방에 알죠. 누이하고 마누라고는 한 집에 살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경우엔 반드시 떨어져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수가 여기 있으면 자기 여동생이 되겠죠. 정이라는 처, 이 정이라는 처는 계수를 싫어한다. 그럼 봐요. 이 정이라는 처는 계수라는 남자를 버리고 나한테 정림합보러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도 여러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거 남자자는 편관. 내 정이라는 처는
이 편관을 버리고 개수를 버리고, 그죠? 내 불을 끌려는 이 비를 버리고 어때요? 나한테 정리만 보러 왔다. 그럼 어떻다? 과거가 있는 여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주를 그대로 읽어내는 거죠. 자, 임수일간인데 옆에 무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무기합을 했죠. 무기합을 했으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무기합을 했다는 얘기는, 자, 이 사람한테는 이게 뭐죠? 이 사람한테는 살이죠, 살. 살은 편관이잖아요. 편관인데 이게 살과 뭐예요? 내 누이가 무기합을 해서 뭐를 만들어내요? 화를 만들어내죠. 화는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돈아니에요. 내 누이가 무기합을 해서 내 살과, 이 사람한테 남편이죠. 그렇잖아요. 남편이잖아. 그런데 이게 토곡수를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끔 무기합으로서 화를 만드니까 나한테는 결국 돈이 되고, 그죠? 이 누이가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는 음인데 얘는 뭐예요? 양이잖아요. 양이니까 얘가 출세할 줄 알았는데, 수라는 건 지혜니까 임수는 큰 지혜잖아요. 얘가 똑똑해서 크게 될 줄 알았는데 얘가 크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나 본 거야. 그랬더니 이 무토가 토국수를 하기 때문에 얘의 길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이가 어때요? 그 무기합을 해서 얘를 갖다 막아주잖아. 그러니까 얘가 토국수를 못하죠. 그래서 임수가 출세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무토가 토국수를 못하게끔 이 개수 누이가 무기합으로 해서 나한테 화, 돈도 갖다 주고 재물도 갖다 주고 나의 활동 무대도 만들어주고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엄청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명은 임개수가 많다. 만약에 자기 사주에서 비견겁자가 많다. 근데 그게 여명이다. 그러면 대체로 탈부된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근데 여명인데 목일간이에요. 목이 많다는 거야, 이렇게. 목이 많아. 그러면 남편은 탈부된다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이 남자 입장에서, 이 관이죠. 자기 남편이잖아요. 이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여자가 한둘이 아니죠. 여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자기 사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명사주가 비겁과다가 되면 이 남자는 반드시 바람을 피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자기 팔자가 있다 없다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임계일간의 여명은 노랑하고 결혼해요. 노랑이 뭐예요, 여러분? 백발이 된 사람을 노랑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개수일간은요,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를 좋아해요.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봐요.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화고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수일간들은 여기 있죠. 임하고 개수가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봄도 지났고 여름도 지났고 가을도 지나서 겨울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거잖아요. 수일간은 또 지식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지혜에.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애들은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임계일간이 봤을 때 생각이 어리다고 봐요. 뭐 하는 일을 봤을 때 마음 못 놔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 옆에 있을 때 믿을 만하다. 그죠? 일을 시킬 만하다. 내가 의지할 만하다. 그래서 임계일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을 노랑으로 찾게 됩니다. 또 극단적으로 가서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 사람하고 결혼을 하든가 짝이 되게 됩니다. 그게 임계일간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무기합으로 되어 있다면 나쁜 일보다는 좋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